지금 우주가 팽창가 속도가 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팽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뭐 되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줄고 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천문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논쟁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8년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 그냥 일정한 속도로 팽창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 가속 팽창을 설명하려면 우주는 중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반발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 팽창하는 어떤 음의 압력 같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지금 불러왔던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의 상수처럼 여겨왔습니다. 우주가 과거에도 비슷한 밀도의 암흑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밀도의 암흑 에너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우주 상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호로 대문자 람다를 쓰는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우주 상수니까 암흑 에너지는 계속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고 우주가 그냥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대시라고 하는 암흑 에너지 분광 관측 장비라고 하는 서베이가 있어요. 이걸로 지난 3년 동안 관측을 해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한데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좀 양이 줄어가는 애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는 한데 조금씩 그 페달에서 발을 좀 떼는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이제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줄어든다는 게 밀도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총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밀도가 준다는 거예요. 총량은 그대로 보존되는데 총량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우주 팽창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3년 측정해서 3년 안에 줄어든 걸 본 거예요? 아니요. 3년 안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주의 다른 시대들을 보고 있으니까 각각의 시대에서 암흑 에너지를 추산했을 때 줄어든다는 걸 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이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때 천문학에서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이야기해요. 보통 과학에서는 밀도를 로라는 이제 물리량으로 쓰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 스케일 우주 크기에 따라서 밀도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깔끔한 식이 있거든요. 빠르게 줄어야 할지를. 우주가 2배 성장하면 밀도가 몇 배 줄어들고 우주가 3배 넓어지면 몇 배 줄어들고 하는, 그래서 2배 우주가 커지고 3배 커지고 하는 스케일을 천문학에서는 알파벳 A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 파라미터,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 밀도는 스케일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W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가 돼요. 심플하네요? 꽤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W가 왜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W가 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주를 구성한 요소가? 네. 3가지밖에 없어요? 좀 투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암흑 물질을 비롯한 물질, 질량, 매터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크 매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빛, 라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다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W가 달라요. W가 뭔데요? 자, 보시면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은 W가 0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하시면 암흑 물질의 밀도는 우주 스케일의 몇 제곱에 비례한 거죠. 여기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승. 그쵸. 즉 우주가 2배 넓어지면 한 변의 길이가 2배 넓어진 거니까 3차원이니까. 그쵸. 우주 부피는 8배 넓어지죠. 근데 암흑 물질의 양은 안 변해요. 그러면 밀도가 8배 옅어지는 거예요. 8분의 1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의 경우에는 W가 제로예요. 빛은 W가 3분의 1입니다. 만약에 여기 W에 3분의 1을 넣으면 빛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 스케일의 몇 제곱에건 비례한 거죠. 4승. 네,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우주가 2배 넓어지면 부피가 8배 늘었지만 8배만큼만 빛이 밀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곱해서 16배가 옅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주가 팽창하면 빛의 파장도 같이 늘어지거든요. 거기 스케일이 하나 또 있구나. 그러니까 우주가 2배 넓어진 만큼 빛의 파장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곧 빛의 파장은 에너지의 이제 함수니까 한 차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빛은 마이너스 4제곱으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런데 기존에 생각했던 암흑 에너지는 W가 얼마라고 생각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네, W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의 0제곱이죠.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가 2배 넓어지던 3배 넓어지던 네, 상관없이 일정하다. 정말 아름다운 시기네. 아니 근데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한 네,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밀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저 수식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관측된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가리켰어요. 그게 그 관측된 결과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주죠?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1995년에 제러마이어 오스트라이커라는 천문학자가 네이처에 논문을 내요. 와, 이름 진짜 멋있다. 파이터 같아. 이대한도 멋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당시 논문은 좀 되게 신기한데 1995년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기 3년 전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가 우주의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모델을 잘 설명하려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뭔가 일정한 우주 상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 그 역사적인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초신성들을 관측을 하게 되고요. 98년도 때부터 당시 한 40개, 50개를 관측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멀리 있는 우주에 비해서 가까운 우주로 올수록 거리 대비 은하가 멀어지는 비율, 팽창률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우주가 팽창률이 좀 더뎠는데 가까운 우주로 오면 올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다. 물론 초신성 50개만 관측한 데이터였지만 오차가 크긴 했지만 이제 그걸로 우주 가속 팽창, 암흑 에너지,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더 이제 먼 우주까지 대대적으로 우주 전역을 막 훑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뭐 초신성도 관측을 했고 또 최근에는 단순히 초신성 말고 우주 공간에 은하가 실제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공간 분포 같은 거를 쫙 그릴 수 있거든요. 빅뱅 직후에 우주가 너무 뜨거웠어요. 우주가 통째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이 다 엉켜있는 상태였는데 양자역학적인 레벨에서 요동치고 있었어요. 랜덤하게 어딘가 밀도가 더 높고 밀도가 낮고 이런 요동치는 게 있었죠. 그러다가 우주가 적당히 팽창하면서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고 그때 밀도가 높았던 영역은 중력이 강하니까 물질을 끌어모아요. 또 너무 끌어모으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반대로 또 팽창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 팽창하는 에너지 때문에 일종의 음파가 퍼지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밀도가 높았고 여기도 밀도가 높았고 이런 애들끼리 막 사방에서 퍼지다 보니까 파동이 겹치겠죠. 그럼 그때 겹치는 구간에서 찔끔 밀도가 높아지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초기 우주에 어떤 밀도의 파동이 음파처럼 퍼졌다라고 해서 바리오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그래서 줄여서 BAO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바리오닉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물질을 뜻하는데 BAO가 되게 신기한 게 딱 우주가 통째로 그 파동을 퍼뜨렸을 때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파동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어야 할지가 정해져요. 그리고 그때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은하가 만들어졌고 그대로 우주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관측해야 되는 은하들이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가 딱 특정이 됩니다. 이게 한 4억 9천만 광년 정도 스케일이거든요.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우주 사방에 분포하는 은하들을 랜덤하게 2개를 딱 짚어요. 그다음에 이 2개가 서로 얼마나 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지 통계를 그려보는 거예요. 뭐 랜덤하게 우연히 가까운 애들 걸릴 때도 있고 엄청 멀리 있는데 걸릴 때도 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은하에 떨어진 거리가 X축을 은하 간 거리라고 하고 Y축을 개수라고 하면 뭐 그냥 가까운 애들 많이 걸리고 거리가 먼 애들은 좀 적게 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픽이 있어요. 이게 4억 9천만 광년 정도. 그게 명확한 증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스케일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먼 우주를 관측을 해요. 먼 은하들만 가지고 똑같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은하들이 유독 특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우주까지의 거리를 몰랐지만 걔네들이 보여주는 너비가 실제로 4억 9천만 광년에 해당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정해진 길이 자가 정해졌으니까 네. 걔네들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을지 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먼 은하들부터 가까운 은하들까지 쭉 이제 관측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아까 제가 암흑 에너지의 W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W가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인 것 같은 데이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4.9억 광년? 네네, 4억 9천만 광년? 4억 9천만 광년의 그 거리가 먼 우주일수록 더 길게 나와요? 더 짧게 나와야지 그게. 짧게 나와야 되겠네. 네네네. 그러니까 W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널 하이퍼서시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딱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케일을 쟀을 때 일정해야 되죠. 그쵸. 일정한 왜 비율로 일정해야 돼?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경향이 좀 더딘 것처럼 보이는 아, 우리가 시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리를 네. 통해서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일정한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도로? 일정한 가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다면 네. 그 가속도의 패턴 그대로 가야 될 텐데 조금 네. 그 가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한 분석들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시가 3년차 관측을 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지금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최대 4.2 시그마 수준이에요. 와, 그 정도 꽤. 네, 3시그마는 이미 훌쩍 넘었고 물론 5시그마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제 좀 의심해 볼 만하다 싶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죠. 저 W 추정했을 때 저 에러바는 어느 정도로 추정해? 0.1에서. 제가 저 에러바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뭐 제 머리에 일단 에러가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드는 게 무슨 망원경 이런 거 다 찍은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시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의 키트피크 천문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상망원경으로 아, 우주 망원경을 안 찍고 네. 계세요? 관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찍으면 거기 은하들이 막 있으면 은하들 간의 거리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네요? 네, 이제 와. 아주 먼 우주는 비교적 밝은 퀘이사 같은 은하를 찍는 거고 이제 가까운 우주에 대해서는 은하들 일반적인 것들을 찍는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우주가 팽창했을 거란 가정을 했는데 네. 최근에 관측된 결과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그 가속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늦어진 가속도로 팽창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숫자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암흑 에너지가 뭐 최대 70%에서 80%밖에 없다라는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되겠네. 그쵸, 결과를 가리켜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그래요? 네, 우주의 결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현대 물리학 혹은 천체 물리학계가 예전에 플랑크가 흑체 복사 때 이거 뭐야?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단계,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어떤 위기 혹은 과학혁명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물리학자들 느끼지 않나요? 이게 계속 팽창할 거라고 믿었던 게 어느 순간 팽창을 멈추고 수축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암흑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가속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우주가 계속 빨라져서 모든 걸 다 찢어버리는 원자 단위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게 이제 우주 종말 중에 하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빅립 우주가 다 흩어진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네.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조금씩 가속되는 정도가 늦어져서 우주에서 더 이상 별을 안 만들고 차갑게 식어버리고서만 끝나는 그래서 이거를 빅 프리즈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덜 격렬한 더 막 확장되는 거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에너지가 이제 다 해서 소멸되고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네, 맞습니다. 열죽음 상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빅 그 프리즈. 프리즈. 네. 빅 프리즈.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암흑 에너지가 아예 사라지고 다시 중력이 압도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중력으로 쪼그라들어서 빅뱅 그 직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대초로. 네, 태초로 그러고 다시 빅뱅이 또 뻥 터지는. 바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빅 크런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언제 내후년쯤이에요? 아니요, 뭐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좀 정확하게 제가 뭐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2100년 전엔 와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고민한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인류가? 근데 진짜 이렇게 커졌다가 이 속도가 점점 줄었다가 다시 모이는 게 빅 크런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는 물질들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 뭉쳐있던 상태에서 쫙 퍼져갖고 이제 얘네들이 확장이 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제 모일 수도 있다는 게 빅크런치 뭐 가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뭐 중심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이려면 그만한 중력이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저 다크 메터. 네. 다크메터. 아, 다크매터가 그 네.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찢어준 것도 다크매터가 해줬고, 찢는 거는 에너지. 다크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네. 해주고, 네. 뭉치는 건 다크매터가 해준다, 물질이 해준다. 그냥 우주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의 중력과 중력을 거슬러서 팽창시키는 어떤 미지 에너지의 밸런스가 네. 어디가 더 우세하느냐 단순한 그 문제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조금이라도 중력이 압도하게 되면 예? 그때는 다시 찔끔찔끔 줄다가 더 모이고 모이면 더 중력이 강해질 거고 이제 그것도 가속을 받겠죠. 뭐 이렇게 만약 다시 모이게 되면 뭐 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가해들부터 이렇게 와요? 아니면 가운데부터 꽉 뭉쳐서 점점 저 주변. 또다시 우주의 중심과 지금 네. 그러니까 경계. 중심이란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우주의 가장자리 가운데 부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통하지 그래요? 않고요. 그냥 모두가 다 가운데. 모든 영역이 균일하게 변하겠죠. 아, 그럼 그때 되면 다시 빛도, 그 다음에 에너지도, 그 다음에 물질들도 또 막 엉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좀 과격한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가 N번째 역사라고 믿는 분들도 있죠. 빅뱅 앤 빅크런치가 계속해서 네. 반복되는. 그래서 바운스라고. 심지어는 시간의 화살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늙은 다음에 젊어지다가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시공간의 팽창으로 생각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 다크라고 얘기한 게 사실 멋있게 얘기했지만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뭔지.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에 붙은 다크는 사실 다크 매터를 보고 베낀 표현이거든요. 근데 다크 매터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다크는 빛을 내지 않는, 빛과 상호작용을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빛의 부재란 뜻에서 다크 매터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네.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 다크 매터에 붙은 다크라는 뜻이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뭔지 모르겠다는 뜻을 또 가져버린 거죠. 근데 그 나중에 엇비슷한 이상한 걸 발견해 버렸으니까 다크 매터 이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크를 떼왔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크 매터에 붙어 있는 다크랑 다크 에너지에 붙어 있는 다크랑은 좀 이름 붙인 이유는 좀 다릅니다. 그 다크메터도 사실은 암흑보다는 투명 물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빛과 반응하지 상호작용 않으니까. 네, 실제로 원래 이 다크 매터를 발견했던 베라 루빈 같은 천문학자들 논문 보면 다크 매터라고 안 했고요, 인비저블 매터 혹은 언신 매터. 보이지 않는. 네,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양자역학 혁명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측정 기술 같은 것들이 전자기가 엄청 발달하면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거를 해석, 고전 물리학을 해석할 수 없고 그래서 양자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해결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은 관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만한 어떻게 보면 이론 틀이 누가 뭔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후에 또다시 더 큰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진짜 너무 날카롭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거 얘기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짜 양자역학에서 벌어졌던 그런 도약 정도로 아예 틀 자체를 바꾸는 대안 이론, 대안 가설은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 또 지지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기존의 빅뱅 이론, 특히 이제 암흑 에너지와 다크 매터, 암흑 물질에 기반한 기존의 모델에 크고 작은 수정을 덧대서 최대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측적인 어노멀리, 이 이상한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당장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흑 에너지랑 그다음에 다크 매터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을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람다가 암흑 에너지고 CDM은 콜드 다크 매터, 중력에 반응하는 다크 매터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람다 CDM이라고 부르는데 이 람다 CDM이라는 거 자체를 조금 손 보려는 좀 과감한 시도들도 없진 않아요. 하나 이건 좀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암흑 에너지를 상수라고 했을 때 람다라는 일정한 값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W 값이 변한다는 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표기하냐면 지금의 W 값을 람다 노트이라고 써요. W 제로. 그다음에
그 옆에 변화량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W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WOWACDM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줄여서 WOWCDM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화율이니까 이거를 곱해야 우주 전체 역사에 걸친 이 암흑 에너지의 변화량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 혁신적은 아니고 작은 보정 장치를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죠. 물리학자로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앞에 얘기하신 20세기 초에서는 있었던 일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나 혁명.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심지어는 모순이 되는 현상들을 발견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사실 W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이론은 없었거든요.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1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상충되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근데 20세기 초는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했던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실험 결과들이 발견됐던 거고요. 그럼 보통 관측 혹은 뭐 관찰의 결과가 기존 이론과 맞지 않을 때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관측 결과들이 추가가 됩니까? 과학이 발전할 때 어쩔 때는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관찰이 먼저인데 얘기하신 거는 관찰이 먼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상충하는 게 설명할 없는 거죠. 상충하는 이론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1차 과학혁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1차 과학혁명이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우리 생애에 나올까요? 암흑 에너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암흑 물질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합한 이론들이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해요. 그게 아까 우주 물리학자도 천재 상수라고 같은데 왜 못하지 아직도? 우주 상수라고 한 것처럼 네. 일단 뭐가 있다는 건 아는데 네.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중력 방정식에 들어가는 상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에테르라는 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것 같은데요. 에테르라는 거를 존재하는 빛이라는 게 파동이면은 타고 가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없다로 현대과학은 귀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에테르라는 거를 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론이 그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서 빛의 성질을 분석하려는 이론을 막 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거죠. 그러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다크매터 가지고 할 때까지 계속 가보다가 뭔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약간 좀 과학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를 반기는 사람들이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과학의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이 진짜 그 보수적이에요. 끝까지 맞아요. 안 바꾸려고 고집부린 자기가 역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많거든요. 천동설, 지동설만 해도 1000년을 넘게 버텼다가 무너졌으니까요. 사실 이제 천문학자들이 조금 이거를 공론의 장에서 더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진짜 과격하신 분들은 막 암흑 에너지도 없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빅뱅 이론도 좀 크게 손봐야 된다라는 강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작은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좀 더 티격태격 드러나는 무대에서 싸워올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주 얘기가 아주 흥미롭고 조금은 어려웠던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 아마 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파장이 그냥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파장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광속 불변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네, 네.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거리가 네. 늘어나 버리니까 네, 네. 파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C가 일정하려면 근데 공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광속 불변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보통 광속 불변은 늘어난 공간에서 진행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공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뀌잖아요. 제 생각에 광속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 이야기인 게, 그러니까 빛이 전달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존재하는 빛의 에너지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무대에 존재하는 빛이 있는 거고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포. 그냥 빛의 존재, 분포하는 거. 그냥 그거를 늘어뜨렸을 때 파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차영씨 먼저 철수하고 먼저 기술하세요. 네. 말씀 나누시고.